이 아나타 섬의 유일한 홍일점 여성인 카즈코. 이 카즈코를 둘러싸고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은밀하면서도 불꽃 튀는 그런 미묘한 경쟁 심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여기 살고 있었던 농원 기술자하고 이 카즈코, 이 둘이 부부인 줄 알았던 거야, 사람들은. 왜냐면 계속 이 섬에 둘이 같이 지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둘이 부부가 아닌 게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 남자들이 눈 뒤집어진 거지. 그동안 얘네들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는데 부부가 아니잖아. 부부가 아니래. 그럼 이 여자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잖아.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카즈코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느낀 거야. 아니, 남자가 31명이나 있는 이 섬에 언제 강간을 당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얘가 신변에 좀 위험을 느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농원 기술자랑 우리 같이 살아요. 남편이 어차피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농원 기술자랑 동거하자 그래. 그래서 동거를 시작해요. 정말 부부처럼. 그런데 이 농원 기술자가 독점욕이 너무 강한 거야. 독점욕도 강하고 질투심도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이 카즈코가 그 남자랑 그냥 말만 주고받잖아. 아니 그럼 이 섬에 남자밖에 없는데 남자만 천지백깔인데. 그런데 이 농원 기술자는 얘가 그 남자들이랑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을 느끼는 거야. 너 쟤랑 무슨 말 했어? 왜? 쟤가 너랑 같이 살지? 너 좋대? 나랑 같이 살자고 한 건 너잖아. 이씨.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원 기술자가 굉장히 잦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에 서로를 죽고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죽여. 그냥 둘이 야, 저 여자 내 거야. 저 여자 너 건들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죽여. 왜? 이 카즈코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륙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반년이 지난 1946년 2월 헤이스케 마루라는 어선의 선장이 갑자기 죽어요. 급사해. 그리고 같은 해 8월 미군의 배가 이렇게 접근해 온 거야. 혹시나 섬에 사람이 있으면 얘네들을 데리고 구출을 하려고. 그런데 얘네들이 그 농원 기술자랑 카즈코가 그 미군을 보고 도망가야 돼. 그 도망을 가는데 이때 도망간 장소가 어디였냐. 그 추락한 그 비행기가 있었던 거야. B-29 그 폭격기가 있었는데 그 폭격기의 잔해를 발견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이 잔해를 가지고 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낙하산을 주워오고요. 그리고 통조림통을 가지고 오고 그 잔해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것들. 그리고 뭐 거기서 비행기가 폭발하면서 부셔졌던 그 약간 무슨 잔해들 같은 걸로 뭐 그릇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무기를 만든다든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추락한 B-29 이 잔해 속에 있는 낙하산, 통조림 그 위에도 다른 물건이 있었어. 돌이켜보면 모든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폭격기를 발견하고 나누부터예요. 그래서 미군의 휘발유통이 있었어. 그 깨진 그 잔해 속에서 미군의 휘발유통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드는 거야. 뭐 휘발통을 쪼개가지고 냄비라든지 아니면 섬에서 사용할 부엌 생활도구들이라든지 이제 얘네들이 이런 걸 지금 만드는 거야. 정말 원시시 된 거지. 이런 조각들을 붙여갖고 뭘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뒤로 이 마을 사람 전원이
비행기 추락 현장으로 가요. 거기서 발견된 게 낙하산 6개, 그리고 휘발유 탱크 7개를 회수해요. 그리고 낙하산 원단으로는요, 옷을 만들어 입어요. 얘네들이 낙하산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그 낙하산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입거나, 휘발유 탱크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뭐 냄비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해. 실제로 아나따한 섬에서 만들었던 물건들이에요. 이때 기체에 강철 뭐 두랄루면 이게 뭐 구리 4%, 마그네슘 0.5%, 합금이래요. 이거 합금 같은 게 있는데 이걸로 나이프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 나이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건이 시작돼요.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어. 그런데 이 두 명이 그 폭격기 잔해 속에서 뭘 찾았는 줄 알아요? 바로 망가진 피스톨 3건을 찾아요. 그리고 그 속에는 실탄이 70발이 들어있었어. 자, 여러분들이 또 피스톨이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피스톨 그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를 말해. 이런 권총을 피스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탄 70발과 이게 3개를 찾아낸 거야. 이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그로부터 이 서바이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2인조는요, 이것을 해체 수리해. 왜냐면 그게 피스톨에서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도 남자니까 이걸 다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두 정의 피스톨을 완성시켜요. 그 남자들이 이제 이 피스톨이라는 무기를 손에 넣었어.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까 선장이 1명 죽었어. 급사했어. 그래, 남자 30명에 여자 1명.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 A와 B, 이 2인조의 한쪽이랑 사이가 나빴던 남자가 있었어. 이 남자가 C라는 남자라고 칠게요. 이 C라는 남자가 결국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남자의 2명이 뭐라 그랬냐? C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얘 왜 죽은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 얘네 둘이 뭐라 그랬냐면 나무에서 떨어졌어. 나무에서. 우리가 봤어요. 나무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이 C라는 남자가 죽은 걸 본 사람들이 이 2인조밖에 없는 거야. 남자 A랑 B밖에 없었어. 이 남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본 걸. 그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랑 사이가 나빴는데 갑자기 C가 죽었다? 과연 진짜 나무에서 떨어졌을까? 이 뒤로 농원 기술자의 질투심, 압박감, 폭행, 폭언, 이거에 막 지쳐있던 카즈코가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요. 왜냐면 농원 기술자가 맨날 때리는데 남자랑 말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니까 여자가 지친 거야. 그래서 D라는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산속으로 도망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섬이잖아. 그 섬도 되게 작아. 그래서 D랑 뭐 카즈코랑 도망을 가도 워낙 너무 좁은 섬이니까 결국 발각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농원 기술자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잘못했어요. 이후에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뭐야. 농원 기술자랑 같이 살더니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았네. 그럼 나한테도 기회가 있는 거 아니야? 허허허. 카즈코를 내 여자로 만들겠어. 넌 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 여자의 한 명을 두고
그때부터 피 터지는 사륙전이 시작됩니다. 자, 어느덧 쪽박난 피스톨 두 개. 이제 2인조가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해. 권총을 2개 갖고 있던, 이 피스톨 2개를 갖고 있던 두 남자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A, B 남자 중에 A 남자가 노골적으로 카즈코한테 유혹을 하기 시작해. 끈적끈적하게. 맨날 유혹을 하는 거야. 카즈코 보면 꼬시기 바쁜 거야. 카즈코. 아, 나 권총이 있는데 어디 갔냐. 아이고, 정말 약에도,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고. 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카즈코, 너 내 여자 되면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나만 믿어. 보이지, 이거? 너 괴롭히는 사람 내가 다 죽여줄게. 맨날 유혹을 하는데 카즈코는 진짜 왜 이러세요. 이렇게 피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 A가 어떻게 변했는 줄 알아? 카즈코 내가 지켜줄게. 사랑해. 이렇게 하다가 카즈코가 안 넘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카즈코, 너 내 여자가 돼. 내 여자가 안 된다면 이 농원 기술자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너 내 여자 안 되면 농원 기술자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 카즈코가 이 사실을 그 농원 기술자한테 전해. 그러니까 같이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결혼만 안 했지 부부로 살고 있으니까 카즈코가 자기야, 그 남자가 자기 죽인대. 내가 자기 여자가 안 되면 자기 죽인다는데 자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뭐 이 개새끼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왜냐면 카즈코를 맨날 그렇게 때렸으니까 당연히 욱해가지고 그 남자를 이렇게 싸우러 갈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반대로 공포심에 떨기 시작해요. 걔가 나 죽인대? 걔가 나 죽인대? 맞다, 그 새끼 총 갖고 있지. 아이씨 어떡하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카즈코가 다른 남자랑 말만 섞어도 폭행과 폭언을 일삼던 그 질투심 만발한 이 농원 기술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카즈코,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난 아직 죽기 싫어. 너 그냥 걔한테 가버리라고! 라고 카즈코한테 말해. 카즈코한테 말해. 그래서 카즈코를 그 남자한테 가라 그래요. 너 가! 그래서 카즈코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모자이크 했다 얘들아. 모자이크 했다. 빨강색으로 했다. 오해하지 마라. 그냥 이거는 이 카즈코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거 영상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 농원 기술자가 카즈코한테 가라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 농원 기술자랑 그 피스톨을 가진 A라는 남자, B라는 남자, 그리고 카즈코, 이렇게 4명이 같이 살게 돼요. 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뭐냐면 홍일점 카즈코를 두고 남편이 3명인 거야. 이렇게 1차 다부제가 된 거지. 여자 한 명에 남편이 갑자기 3명이나 생긴 거야. 야,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생활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 질투가 날 거 아니야, 당연히. 저 새끼랑 자냐? 아씨, 너 걔랑 자지 마. 이러면서 약간 질투가 생겼겠지. 그래서 결국에 1947년 가을에 이 피스톨 2정을 갖고 있던 남자가 있잖아. 한정씩 이렇게. 그 남자 2명의 사이가 점점 벌어져서 결국에 피스톨을 갖고 있는 B 남자가 이 권총으로 A 남자를 죽여버려요. 내가 카즈코 내 거라고 했지! 빵! 죽여버려. 그 다음에 1948년 이 카즈코가 너무 불안한 거야. 언제 이 남자들이 나를 또 괴롭힐지 모르고
총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날 죽이겠지? 이런 불안감감. 그리고 농원 기술자는 결국에는 이 남자가 죽였잖아. B가 A를 총으로 쏴 죽였잖아. 그러니까 농원 기술자가 얼마나 불안해. 그러니까 농원 기술자가 자기네 신변의 위험을 느끼니까 나는 얘 필요 없어. 이 기집애 필요 없어. 너 해. 너 가져. B야 너 해. 카즈코 오늘부터 네 거야. 이런 농원 기술자는 마치 카즈코를 물건 취급하듯이 그 B라는 남자한테 선물을 하고 자기는 몸을 빼요. 그 집에서 나와. 왜냐면 B가 또 총으로 나 죽일 수 있으니까. 봤잖아. 그러다가 죽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이 피스톨을 갖고 있던 B 남자가 갑자기 행방불명돼요. 그래서 B 남자의 실종에 대해서 농원 기술자가 이렇게 말해. 카즈코한테. 걔 B. 걔 낚시하던 중에 죽었어. 낚시하다가 갑자기 죽었대, B가. 그런데 이 B라는 남자가 완전 수영에 프로인 거야. 수영을 완전 잘하는 남자였대. 그런데 이 남자가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죽었다? 이걸 누가 믿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B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대요. 그냥 그 농원 기술자가 B가 낚시하다 죽었다니까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걸 진짜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 그리고 맞잖아. 누가 B를 죽였는지 증거가 있어? 목격자가 있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 원래 농원 기술자가 카즈코를 엄청 때리고 막 이렇게 폭행하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즈코랑 농원 기술자랑 사이가 좋아진 거야. 그래서 혹시 이 둘이 B를 죽인 게 아닐까. 왜냐면 총을 가진 위험한 새끼니까. 그래서 카즈코랑 이 농원 기술자랑 같이 산 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짜고 그 B를 죽인 건 아닐까? 이런 소문도 돌기도 했대요. 그런데 솔직히 이 남아있는 살아있는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왜냐면 경쟁 상대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굳이 얘 누가 죽였어? 나와! 범인이 누구야?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안 됐네. 어떻게 그렇게 낚시하다 죽었대. 재수가 없었나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먼저 C의 남자가 죽었죠. 그리고 A의 남자가 B에게 사살을 당했어요. 그리고 B의 남자가 갑자기 생방불명 됐어. 바다에 빠져 죽었대. 그래서 현 시점수에서 생존자 수 남자 32명에서 남자가 27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자는 단 1명. 이런 일이 있었던 지 반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이번에는 이 농원 기술자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카즈코랑 어떤 남자인데 그 남자를 E라고 표현할게요. 카즈코랑 어떤 남자 E의 말에 의하면 농원 기술자가 걔요?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식중독. 워낙 이렇게 막 있는 거 먹다 보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으니까 이렇게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라고 했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 매일 같은 밥솥에 매일 같은 냄비, 매일 같은 음식 재료로 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왜 이 농원 기술자만 식중독으로 죽었을까? 한 사람만이 식중독으로 죽은 거야. 다른 사람 다 멀쩡한데. 그래서 남자 A, 남자 B 죽었죠.
이제 농원 기술자까지 죽었어. 그런데 그 피스톨, 권총, 이거 어디 갔어? 이거를 바로 이 남자 E라는 남자가 이 총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소문으로는 이 남자 E라는 남자가 농원 기술자를 피스톨로 죽였을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 왜냐면 그게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야, 식중독으로 왜 죽니?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마을에 안 보이는 룰이 생기기 시작해. 안 보이는 룰이 뭔지 알아? 이 피스톨을 소지한 인간이 카즈코를 소유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절대적인 분분율, 약간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이 섬에 생기기 시작해. 이 권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카즈코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1948년 2월까지) 그 갑판장에 그 카이오 마루라는 그 어선의 갑판장, 그 선원장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케보노 마루라는 그 어선의 갑판장, 그 선장이 또 식중독으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졌다,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의심투성이인 그런 자살들, 이런 사건들이 얘네들 마을에, 섬에 20몇 명밖에 없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뭐 걔네들이 뭐 재판을 할 거야, 얘를 뭐 변호를 할 거야, 뭐 검사를 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 의문투성이지만 어쩔 수 없어. 밝혀낼 수가 없는 걸.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피스톨을 갖고 있던 이 남자 E도 의문의 익사를 당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 아, 남자 E는요 그냥 큰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죽었어요. 행방불명 됐어. 아, 어디 있는지 우리도 몰라요. 아, 워낙 바다에서 우리가 막 생선도 캐먹고 이러니까 그게 죽은 거지 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남자 E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지금 현 시점에서 남자 몇 명 남았어요? 남자는요 23명밖에 안 남고요. 그 중에 여자는 계속 카즈코 한 명이 있었어. 카즈코예요. 얼굴이 좀 다르지? 그런데 이 좁은 섬에서 자꾸 이상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잖아. 뭐 누가 죽고, 절벽에 떨어져 죽고, 뭐 식중독으로 죽고, 갑자기 뭐 파도에 휩쓸려 죽고, 익사해서 죽고. 32명이 있던 이 섬에 남자가 이제 23명밖에 남지 않게 되자 이 섬에서 가장 연장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람이 계속 죽어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 가장 연장자인 F라는 남자가 이런 제안을 해요. 카즈코, 네가 선택해. 우리 카즈코가 정식으로 자기 남편을 선택하게 합시다.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 죽고 죽이고 이런 사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즈코가 선택한 남자를 남편으로 선택하게 하고, 우리들은 그냥 이제 축복해 줍시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맙시다. 약속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카즈코한테 선택하라 그래. 카즈코, 네가 선택해. 너 누구랑 결혼할 거야? 너 네 남자 누구 선택할 거야? 빨리 선택해. 그러니까 카즈코는 남자라면 지긋지긋한 거야. 남자랑 뭐 3명도 같이 살아봤고, 이 남자 옆에 갔다가 그 남자는 지긋지긋한데 어쩔 수 있냐? 더 이상 살인을 막아야 되니까 일단 F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까 처음에 그 D라는 남자랑 어디로 도망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 눈이 맞아가고 같이 도망갔었던 D라는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기로 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남자들은 이제 그 웨딩 세레모니를 올리지.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줘요. 파티를 하는 거지. 결혼 축하해. 그래서 모든 사건의 원흉이었던 이 피스톨은요, 다 같이 상의한 결과 모두 부셔버려요. 모두 부셔서 바다에 뿌려버리자.
이 총이 있으면 안 돼. 또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라고. 그래서 뿌리기로 모두 부셔가지고 바닷속에 버리기로 합의를 봐요. 그리고 결국에 다 정말 부셔갖고 바닷속에 다 뿌려버려. 그러다가 1949년 가을에 미군이 항복을 권유해. 이제 얘들아, 이제 일본이 패전했어. 전쟁 끝났어. 니네가 항복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나와. 그런데 얘네들은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패전했다니.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미군의 모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니네가 그런 식으로 머리 써가지고 우리 이 섬에서 쫓아내려고 그러지. 우리 데려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잖아. 다 알아. 일본이 패전할 리가 없어. 다인니폰 제국에 패전할 리 없다고. 그래서 미군의 모략이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아. 그래서 계속 숨어 있어, 섬에. 왜냐면 당시에 이 섬에서 110km 이상 떨어진 사이판이 있었는데 그 사이판에서 이 불발탄 있지. 이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불발탄 같은 걸 처리하려고 그거를 이제 터트린 거야. 다 써버린 거야. 불발탄 처리할 때. 근데 여기서 또 쾅쾅쾅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불발탄이지만. 그러니까 이 아나탄 섬에 있는 사람들이 거봐! 아직 전쟁 안 끝났잖아. 저 폭탄 소리 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직도 전쟁이 계속 되고 있다고 점점점 믿게 된 거야. 그냥 그 사이판에서 불발탄 처리한 건데 얘네들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지. 그리고 다음에 1950년 6월 달에 이 사이판에서 이제 그 폭발음이 멈췄어. 전쟁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그 불발탄 처리도 다 해버렸고. 그리고 갑자기 조용한 거야. 아무런 폭탄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모두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확인할 용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섬을 한번 나갔다 와볼게. 이런 사람이 있어? 다 죽기 싫어하니까 섬에만 있었던 거지. 그럼 이러고 있을 때 또 미 해군의 배가 섬에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미군 떴어! 토끼야! 그래서 막 도망가는데 이 카즈코가 혼자서 배로 다가가요. 카즈코 혼자서. 그래서 배 곁으로 접근해서 카즈코는 섬에서 탈출합니다. 드디어.